벡터의 이제 실수배를 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벡터의 연산에서는 이제 시점과 종점을 연결 지으는 벡터를 말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 이 벡터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느냐.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5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지? 이렇게 벡터를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각조각 내서. 왜냐면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 벡터 이제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 연결할 때 이게 어떻게 잘 쪼개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 풀이가 달라져요. 요게 이제 포인트였고. 이번엔 실수배를 볼 거예요. 실수배. A 벡터랑 A 벡터를 더한다. 그럼 이제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거랑 이걸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만큼 길이가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니까 그냥 2A 벡터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또한 이렇게. 이게 벡터의 실수배예요. 실수배. 그래서 실수 K와 벡터야. 그러니까 실수랑 벡터에 대한 곱이라서 같은 수치의 연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때는 이제 KA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고요. 이 K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에 따라 벡터의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K가 0보다 크면은 KA 벡터는 방향은 같고요. 크기는 K배를 하는 거야. 원래 벡터 A라는 벡터의 K배를 하는 거니까 절대값 KA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K가 0보다 작게 되면은 KA 벡터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반대. 크기는 똑같이 절대값 KA 벡터 이렇게 쓰면 되고요. K가 0이면 벡터의 0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0벡터가 됩니다. 실수가 0이면 0벡터가 된다. A 벡터 자체가 0벡터인 경우도 실수배를 하면 그대로 0벡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별표 치고 하나 쓸게요.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는 게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벡터가 있었어. A라는 벡터의 크기가 1짜리인 거를 만들려면은 절대값 A분의 A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봐. 이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실수의 값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A 벡터라는 것에 절대값 A분의 1을 곱한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절대값을 표기한 이 값은 0보다 큰 것이고요. 따라서 벡터 A와 방향이 일단 같아요. 양수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이 벡터 자체에다가 통으로 절대값을 해버리면 실제로 얘는 절대값 A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에다 이렇게 한 거잖아. 절대값. 근데 얘가 이제 실수잖아. 근데 이미 절대값 했으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남겨져 있는 얘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약분되면서 뭐가 남냐면 1 해서 크기가 어때?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A분의 A 벡터라는 표현은 A라는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다.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위 벡터 설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실수배에 대한 성질입니다. 실수의 곱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니까 이제 실수 곱의 성질로 바라봐도 돼요. K하고 L 값이 둘 다 실수이고 그 벡터에 대한 곱을 나타낼 때 K 곱하기 LA 벡터와 KL 실수배하고 A 벡터를 곱한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끼리에 대한 곱에 대해서는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K 플러스 L이라는 실수의 벡터를 곱하면 KA 벡터, LA 벡터 곱한 거랑 같아. 분배 법칙 성립된다라는 거. 풀어서 썼다는 거는 묶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A 벡터 이렇게 되면은 K 플러스 아니다. 소리. 이렇게 벡터 두 개에 대한 실수 연산을 말하는 건데 KA 벡터 플러스 KB 벡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똑같이 분배 법칙.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실수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이거는 A, B, C 문자로 봤을 때의 동류항 계산법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A 6, 10B 마이너스 9, 8이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끝. 간단하죠? 넘어가서 자 벡터에 대한 이제 평행 조건을 볼게요. 평행 조건. 0벡터가 아닌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문제 한번 먼저 풀고 합시다. 여기 넘겨서 33페이지에 1번. 자, 여기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A 벡터 소문자 B 벡터로 만들고 이제 BO 벡터를 만들어라. BO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가? BO 벡터. BO 벡터를 AB 벡터랑 BC 벡터로 만드는 거야. AB. 근데 이 BC 벡터랑 같은 게 AO 벡터랑도 같은 거죠. 이렇게. AO. 그죠? BC랑 BC 벡터랑 AO 벡터랑 같단 말이죠. B로.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AO-A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벡터의 차로.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시점을 맞춘 두 벡터에 대한 연산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B-A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AE. AE는 뭐냐, AE는. 이것도. 이건 이제 OE에다가 빼기 OA를 하시면 돼요. 근데 OE가 뭐랑 같아? BO랑 같죠? 그리고 OA는 빼기 OA는 AO의 반대잖아. 플러스 AO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BO가 B-A가 되고요. AO는 B니까 두 개 더하면 2B-A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CE OE-OC OC가 뭐랑 같아? AB랑 같고 OE는 BO랑 같고 BO-OC는 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BO는 B-A AB는 또 마이너스 A 해서 B-2A EB는 OB-OE OB가 뭐야 OB가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B5랑 같고요. OE는 뭐였어요? OE는 BO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BO 마이너스 2BO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A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벡터의 차로 나타내는 이제 조각조각을 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에 1, 2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15A 플러스 2B 3A 마이너스 7B 플러스 8C 자 여기서 이제 X벡터를 나타내라. 등식의 성질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2A 더하기 2X 마이너스 6B 플러스 3A가 X. 그럼 여기 넘어가면은 X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6B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A로 나타내라. 연립하라는 얘기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정리해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이 식에다가 이거 기역식 니은식으로 보면은 기역에다가는 3배를 곱하고 니은에는 2배를 곱해서 써볼게요. 6x 9y는 뭐야? 15a 6x 8y는 12a를 빼. 이제 y는 3a가 되겠죠. y는 됐고 그럼 x가 무엇이요? 9a잖아. 마이너스 2a 이렇게. 쉽죠?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다음 조건들을 좀 더 볼게요. 두 벡터의 평행 조건입니다. 평행 조건.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의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가 있어. 두 개 벡터가. 근데 이렇게 방향이 같은 벡터 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A, B. 혹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벡터야.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런 상황일 때를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평행할 때의 상황을 보면은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인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평행하다라는 것은 A 벡터와 B 벡터가 자, 여기서 여기 벡터의 연산의 특징입니다. 평행하면 A 벡터는 B 벡터랑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같아지게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의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하면 실수배한 거랑 같다. 입력값입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K가 0이 아닌 K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럼 니는 이렇게 딱 바꿔놓고 가는 거야. 평행할 때야.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 벡터 자체가 같대요. 벡터가 같다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의 위치랑 무관하게 방향과 크기가 같을 때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했는데 이게 0벡터가 됐대요. 두 벡터가 결코 평행하지 않아. 실수배를 해서 만들 수 없는 상태야. 그럼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방향이 다른 두 벡터를 각각 실수배를 했을 때 더해가지고 0벡터를 만들려면 이 방법이 없어요. 0벡터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이제 옮겨가지고 만든다고 치면 어떤 경우만 0벡터가 되냐면 m과 n 값이 0일 때만 0벡터일 수 있다. 그 항등식의 개념처럼. 그죠? 그러니까 요 A 벡터랑 B 벡터가 방향이 달라버리면 두 개가 섞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장이 돼서 막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내는 벡터가 이제 그 만들어질 텐데 그게 0벡터가 되려면은 실수 배양 값들이 다 00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얘가 m 프라임 a 벡터 플러스 n 프라임 b 벡터랑 같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과 m 프라임이 같고요. n과 n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항등식에 대한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 평행하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직선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는 우리가 그 도형방 정식에서도 했었죠. 각각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 CA의 기울기 모두 같다. 벡터로 표현한다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 자체는 이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B 벡터랑 다른 어떤 벡터랑 평행하다는 얘기인 거야. 어디 점을 잡아도. 그래서 AC 벡터는 KAB 벡터다라고 설정해 놓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K가 0이 아닌 K가 이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A, B 벡터 더하기 3BC의 벡터가 0벡터가 되었다. 라는 상황 설정이 있었어. 그럼 얘가 AB 벡터는 마이너스 3BC 벡터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이쪽에 주면은 BA 벡터가 3BC 벡터가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시점이 일치한 상태에서 A점, C점의 종점이 다를 텐데 그게 실수배를 해서 같아진다라는 것은 두 개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행하다는 얘기죠. BA랑 BC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나의 공식화해서 이제 앞으로 써먹을 거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는 모든 공식에는 원리가 존재하니까 그 원리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방금 했던 이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에 이제 세 점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상황을 본 거고 실제로 이런 표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든 벡터를 새로운 시점, 공유하는 시점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지? 여기서 OC 벡터는 이라고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OC 벡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KOB 벡터 마이너스 KOA 벡터에 플러스 OA 벡터가 돼요. 그럼 OA 벡터의 이제 그 개수가 1 마이너스 K가 되고요. 플러스 KO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봐.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자, OC 벡터는 지금 얘랑 얘 더하면 뭐 나와? 1 나오는 거야. 항상 1이 나오는 거야. 다른 문자로 써볼게. MOA 벡터 플러스 NOB 벡터로 표현을 하되 M과 N의 합이 1이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말이야?
A점, B점, C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A점, B점, C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적에 반드시 요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제 벡터의 연산을 이제 할 거야. 쪼개서 볼 때 일직선 위에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OC를 기준으로 봤지. 근데 꼭 OC가 기준이 아니어도 돼. OA는으로 시작해도 돼요. MOB 더하기 NOC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O라는 게 뭔데? O라는 거는 어딘가 다른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OC 요거랑 요 벡터에 대한 이제 합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넘겨볼게요.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평행하지 않습니다. 실수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A끼리 몰아서 서주면 평행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같아지려면은 요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3m-3n은 1 2m 플러스 3n은 2 이렇게 두 개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빼면은 2m이 마이너스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m 값은 마이너스 1. 아니 더해야지. 더하면은 6m이 이제 3이죠. m은 2분의 1. n은 2분의 1 넣었으니까 2 마이너스 3n이 1이지.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등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요. 6번. 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얘랑 얘가 평행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Q-R 벡터. 자, Q-R 벡터부터 만들어. Q에서 R을 빼. 그러면 Q에서 R을 뺀 거야. A1-K의 A 벡터. 그리고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P 플러스 Q 벡터는 P에서 Q를 더해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어떻다고? 평행하다 그랬어요.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와 P랑 Q가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Q 마이너스 R 벡터는 P 플러스 Q 벡터의 실수배를 한 것과 같다. 평행하니까. K라고 안 할게요. 왜냐면 K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Q-R 1-K의 A 벡터 플러스 3B 벡터는 3M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M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A, B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의 개념으로 개수를 그냥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M 값은 얼마가 돼? 마3.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K는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행하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푼 거고요. 평행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일직선, 한직선 위에 있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6번처럼 해서 풀어도 돼. 7번을. 4점이 있어. 이렇게 만들었대. A, B, C가 한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가 한직선이 있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 방금 보여준 것처럼. A, C 벡터는 K, A, B다. 를 만들어서 싹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완성된 공식이 하나 있었잖아. 그걸 여기다가 써먹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OC 벡터는 OA 벡터의 어떤 개수와 OB 벡터의 어떤 개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라고? 1이 되게끔. 그럼 이제 굳이 이거 문자 두 개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OA 벡터의 앞에 개수를 t라고 할게요. 그럼 뒤에 OB 벡터의 개수는 뭐라고 잡으면 돼? 1-t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이 계산이 좀 더 간결해진다는 거죠. 4a mb는 t 2ta 벡터 더하기 tb 벡터 플러스 요거랑 이제 요거 이제 전개하면 1-t의 a 마이너스 1-t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이런 같이 해주자. 1 플러스 t의 a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1b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a, b는 평행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수 비교해서 1 플러스 t는 4가 돼야 되고 2t 마이너스 1은 m 값이 되니까 t는 3이 되고 m은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문제에 있는 것 좀 잠깐 펴봐. (44번) 뭐예요? 44번 60쪽 44번을 한번 해보세요. 44번 슬슬 벡터를 도형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야. 풀었어요. 44번. (51번) 봐볼까? 51번? 아니다. 48?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벡터를 볼 때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게 모양을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더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 A로 동일하긴 한데 이 벡터의 모양이 좀 다르죠? 5로 바꿔 쓰는 거야. 이 뭐가 돼? OP1 OP1에 5A 빼기로 가지 말고 A5로 그냥 갈까? P1이 5에서 A에서 A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A5 더하기 OP1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는 A5 더하기 OP3 이런 식으로 A5 OP5 A5 OP7 이렇게. 그럼 A5가 일단 몇 번 나와? 4번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벡터들의 합을 좀 볼 거야. 이렇게 4개. 근데 얘가 OP1이면은 이거야, 이거랑 OP3 요거랑 요거를 더하라는 얘기거든. 4개 방향으로 더하는 건데 일단 얘네들 먼저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크기가 똑같죠. 방향이 반대죠. 2개 더하면 뭐가 돼? 0벡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0벡터. 이거 2개 더한 것도 0벡터. 그러니까 이게 4개 더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0벡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쪼갤 때 이제 뺄셈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덧셈으로 쪼갤 수도 있다. 51번. 지금 얘가 오비 벡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데 이 뭐야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단위 벡터죠. 그러니까 오비 벡터는 OA라는 거의 방향은 동일하되 길이가 얼마인? 1짜리인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OB가. 근데 A점이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A가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점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한 요 벡터가 OA 벡터거든? 이 OA 벡터가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근데 방향은 항상 이제 같은 방향을 유지하되 길이가 다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점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 OA 벡터랑 OB 벡터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길이가 1이니까. 근데 얘보다 이제 여기서 이 점으로 바뀌면은 이 길이가 1보다 좀 짧죠? 그러니까 OB 벡터는 1이 되게 하는 요 점이 이제 OB 벡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B의 종점만 관찰하면은 A점의 위치랑 같은 방향이 돼 길이가 1이 되는 지점의 자취를 흔적을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원의 일부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원의 일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B가 여기 있다가 A점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이 직선하고 뭐 하는 순간? 평행한 순간 직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데 반지름이 1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렇게 움직여. 이게 점점 평행해지다가 딱 평행해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OB 벡터의 자취가 되겠다. 그럼 뭐야 이거?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이 뭐야? 현우,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L은 R세타죠. R이 1이고 세타는 몇 도예요? 호도법을 해결해야지. 뭐야?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기울기가 1이면은 X축하고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45도인 거 알지? 여기가 45, 4분의 파이니까 반대가 4분의 3파이. 그래서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얘들아.
재밌죠? 뒤에 넘어가면 생각할 거리가 많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5페이지로 가세요. 개념서. 뭐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벡터라는 거에 대한 정의만 배운 거고, 그 벡터들에 대한 걸 이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먼저 연산을 지금 유도하고 이제 계산을 했었죠. 좀 널브러져 있는 벡터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한 번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만들어요. 위치 벡터라는 게 뭐냐면 벡터끼리 이제 관계를 비교할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벡터를 이렇게 시점을 공유하는 순간 조금 보기가 좀 편해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를 좌표 평면 위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벡터는 여기에 시점을 다 O로 공유해 이제 앞으로 원점으로, 종점은 여기로. OB 벡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점을 그 좌표 평면상에 원점으로 공유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위치, 그러니까 평면 상태가 아닌 상태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도 평면 위로 옮겨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 벡터의 성질은 이제 OB 벡터는 AB 벡터는 OB-OA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게 O라는 기준점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뭐 GB-GA라고 해도 되고 CB-CA라고 표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시점은 그 문제 안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 위치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내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을 P로 나타냈을 때의 벡터를 OP 벡터다라고 하는 거야. P 벡터. 그럼 이걸 이제 A 벡터랑 B 벡터의 연산으로 이제 OP 벡터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AB 벡터가 B-A 벡터죠. 그지? 맞지? 그리고 AP 벡터 있죠. AP 벡터는 AB 벡터랑 평행한 관계죠. AP 벡터는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실수 배에 의해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AP 벡터는 AB 벡터의 몇 배를 해야지 AP 벡터가 될까? 몇 배를 해야 돼? 그렇지. M 더하기 N분의 M 배를 하면은 AP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 더하기 N분의 M의 B-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OP 벡터라는 거 자체는 OA 벡터에다가 AP 벡터를 더한 것과 같고, OA 벡터가 A 벡터, AP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 B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M, A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이잖아.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NA 벡터로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라는 우리 그 내분점 공식 있죠?
내분점 공식으로 적용되는 구조랑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P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벡터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분하는 요 벡터가 뭐냐 물어보면은 m 더하기 n분의 이 크로스로 이제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분자는. 우리가 외부는 이제 건너뛰고 중점 벡터. 중점 벡터는 뭐냐? 중점 벡터. 똑같죠? 몇 분의? 2분의 P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M 중점 벡터. 그러니까 마치 좌표에서의 공식을 이제 벡터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야. 넘어가 봐.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중심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잡았어. A, B, C. 그럼 여기가 이제 2등분 되는 벡터죠. 그러니까 2대1로 내분하는 벡터가 되겠죠. G 벡터는. 그럼 이제 G 벡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게중심 벡터는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새로운 시점인 O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드는 거거든, 사실. 이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OM 벡터, OG 벡터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OM 벡터를 소문자로 그냥 이게 OM 벡터가 뭐야? OM 벡터는 2분의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지? 맞지? 그럼 이제 OG 벡터라는 게 뭐냐면 OG 벡터는 OA랑 OM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한 거잖아. OA랑 OM을 2대1로 내분한 벡터가 바로 OG 벡터가 된다고. 더하면 3분의 2OM 플러스 OA가 돼서 3분의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취 내용은 다음에 좀 심화적인 내용을 할 때 좀 다루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세 점의 위치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나타내라. 위치 벡터로 다 전환해라. 위치 벡터는 시점을 5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AB 벡터는 OB-OA니까 B-A. BC는 C-B. CA는 A-C.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2배의 B-A 플러스 C-B 마이너스 3의 A-C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겠죠. 요걸 이제 싹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4C 그래서 이제 X, Y, Z가 각각의 벡터 앞에 곱해진 숫자들이죠. 다 더하면 0이네. 이렇게.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에서 변 OA의 중점을 P, AB를 1대2로 내분한 벡터를 Q, 점을 Q, OA를 A, OB를 B라 했을 때 PQ의 벡터는 뭐냐?
그러니까 PQ를 니네가 나타내려면 요 소문자 AB로 이제 전환을 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치 벡터로 나타내라는 얘기인 거야. 소문자 AB 의미하는 것 자체가 위치 벡터에 대한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PQ의 벡터는 OQ-OP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OP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OP는 뭐야? OA의 중점이죠. 그럼 OA의 딱 정확히 뭐야? 2분의 1배잖아. 2분의 1의 OA가 된다. 얘는 2분의 1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지? 자, 두 번째. OQ 벡터를 볼 겁니다. OQ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 OQ는 OA랑 O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OQ 벡터는 1대 2로 내보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3분의 요 대각선 곱한 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PQ라는 벡터는 OQ-OP 그러니까 3분의 2A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3, 6분의 4, 6분의 1A 플러스 3분의 1B M값은 6분의 1, N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3번. 자, 여기 삼각형 OAB에서 OA 벡터, 위치 벡터라고 지금 나타낸 거죠.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합니다. O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외분이 들어가. 이 외분한 점에 대한 특징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볼게요. 이게 3대 5B를 이게 3대 1 이게 외분이야. 바깥쪽을 나눈다 해서 외분이거든. 그러니까 3대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OP 같은 경우는 뭐가 돼? OP는 2대 1로 내분한 거잖아. 그럼 OP는 5의 2에다가 몇 배를 한 거랑 같아? 3분의 2배를 한 거랑 같아서 OP는 3분의 2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OQ는 외분을 안 배웠지만 OQ는 원래 있던 거에 3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3대 1인 거야. 이렇게 3대 1. 그럼 여기가 2인 거지. 그러면 몇 분의 몇? 2분의 3배를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3 5B. OA랑 OQ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PQ의 중점 OM 벡터는 2분의 OP 플러스 OQ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OP가 3분의 2A OQ는 2분의 3B가 되니까 이렇게 3분의 1A 더하기 4분의 3B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외분을 안 배워서 그냥 외분은 선생님이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4번) 삼각형 OAB에서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BP를 BP를 1대2로 내분하는 게 Q AQ 중점 R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 돼. 자, OP부터 만들자. OP는 1대2죠? 그럼 뭐야? 3분의 1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OP가. 그 다음에 이제 OQ도 만들어야 돼요. OQ. 근데 Q가 BP를 이라고 하잖아. 자, OQ 만들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가
1대2로 내분할 거고요. 여기가 B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3분의 1 A라고 했단 말이에요. 3분의 1.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OQ의 벡터는 뭐가 돼? 내분 벡터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처럼 몇 분의? 3분의 얘랑 얘 대각선 곱해주고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제 9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B 이게 OQ가 되고 마지막 OR은 OA랑 OQ의 중점을 연결한 벡터잖아. 그러니까 2분의 OA 플러스 OQ가 된다. 2분의 1의 OA가 A죠? 더하기 OQ는 9분의 1A 더하기 3분의 2B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2분의 1에 9분의 10A 더하기 3분의 2B니까 9분의 5A 더하기 3분의 1B 이렇게. X는 9분의 5 Y는 3분의 1 두 개 더하는 거네. 9분의 8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5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벡터라 했을 때 이게 0벡터임을 증명하라. 자, 무게중심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다 위치 벡터로 바꿔서 전환을 해보자. 그럼 뭐야 이거? 5A 마이너스 5G 플러스 5B 마이너스 5G 플러스 5C 마이너스 5G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5A 플러스 5B 플러스 5C 마이너스 3OG가 되는 거예요. 근데 OG는 뭐죠? OG는? 무게중심의 벡터의 공식이 뭐였어? 3분의 A, B, C 더하는 거잖아. 그럼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5A 더하기 5B 더하기 5C를 하고 마이너스 5A, 5B, 5C가 돼서 0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GA, GB, GC는 0벡터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평행사변형에서 ABCD의 AB 벡터, AD 벡터를 여기를 이제 위치 벡터를 A로 고정된 상태로 바라본 거예요. ABC의 무게중심과 ACD의 무게중심을 나타낸 G2, G1 벡터를 나타내라. 자, 그럼 봐봐. AG1 그리고 AG2를 나타내면 돼. 그래서 이제 G2, G1 벡터가 AG1에서 빼기 AG2라고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AG1부터 만들 거야. 자, 첫 번째. AG1이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AG1 벡터는요, AB 벡터랑 AC 벡터를 향해 가는 건데, 자, 이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G1 벡터가 얘가 쭉 연장해서 가면은 이 B점하고 C점이 딱 어디에 찍혀? 중간에 딱 찍힌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1대1 내분하는 중점 벡터인데 거기에 정확히 몇 분의 몇? 실수배잖아. 요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2대1이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M1이라고 잡으면 일단 AG1 벡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AG1 벡터라는 거는 AM1 벡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 3분의 2배를 해주면 된다. AM1 벡터라는 것은 AB 벡터랑 AC 벡터의 정확히 뭐야? 중간에 있는 벡터. 그러니까 2분의 AB 더하기 AC가 되는 거예요. 근데 AB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가? A라고 하기로 했고요. 2분의 1 앞을 뺐어요. AC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AC가 뭐야? A 플러스 B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에 2A 더하기 B가 바로 AG1 벡터다. 마찬가지로 AG2 벡터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야. AG2 벡터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M2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3분의 2에 M2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2에 M2는 2분의 AC 더하기 AD가 될 거고요. 3분의 2에 2분의 앞으로 빼고 AC가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그리고 AD는 B 해서 3분의 1에 A 더하기 2B가 된다.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1B 하고 얘는 3분의 1A 더하기 3분의 2B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G2, G1 벡터라는 것은 AG1에서 AG2를 빼는 거죠. 그럼 AG1이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빼봐. 뭐 나와? 3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B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AC 벡터를 이제 AB로 환산해서 나타내긴 했지만 그냥 이거를 C 벡터라고 치환해 놓고 해도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A 더하기 B로 쪼개지 않고 얘를 바로 그냥 C라고 그냥 바꿔서 봐. 그럼 어차피 빼면 소거되죠? 그지? 소거돼서 남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 됐죠? 7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벡터의 위치 벡터라는 것 자체는 그 위치가 어디를 나타내느냐가 이제 이 목적이야. 그래서 이 벡터의 연산을 통해서 이 벡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 삼각형 AB 사이에 이런 관계를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이제 모양의 식을 봤을 때 우리가 딱 한 번의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위치 벡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점을 좀 공유시켜가지고 위치를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다 시점을 뭘로 가져갔죠? P로 가져가고 있죠. P. 그러니까 P로 다 바꿔야 돼. 여기는 P인데 얘가 뭐야? P가 아니니까 P인 걸로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EPA, OPB, PC는 PC-P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C가 날아가죠. 소거되죠.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만 정리하면은 EPA 플러스 이 넘어올게요. 6PB가 뭐가 돼? 0벡터가 된다. 그럼 여기서 PA 더하기 3PB가 0벡터가 되니까 PA 벡터는 마이너스 3PB다 라는 무슨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평행인 거죠. 실수배니까.
그러니까 PA랑 PB 벡터는 평행 관계야. 근데 P로 시점이 일치한 상태니까 PA랑 PB가 정확히 방향이 어때요?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삼각형인지는 몰라. 그리고 P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만 PA랑 PB는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P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 내부에 있어야 될까? 어디 있어야 돼? A, B 선분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나타내는 벡터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만약 이게 내부에 있으면 이게 방향이 반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 B 위 선분 위에 있는 건 확실. 근데 그게 지금 몇 배 차이나? 길이가? 3배가 차이 난다는 거잖아. 누가 3배가 차이 나? 누가 더 긴 거야? PA가 더 긴 거지? PB보다 3배?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한 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AB를 3대 1로 내분한 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점피는 변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PAC랑 PBC의 넓이의 B를 나타내시오. PAC랑 PBC의 넓이 B는 몇 대 몇? 3대 1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까지 도출하셔야 됩니다. 그치.